은퇴 후 해외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시를 고르려고 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면 안 되고, 병원이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음식이 너무 안 맞아도 안 되고, 너무 외진 곳도 불안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단순히 예쁜 여행지보다 실제로 한 달을 살아도 괜찮은 도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도시는 튀르키예 남부 지중해 도시 안탈리아입니다. 안탈리아는 지중해 해변과 도시 인프라가 함께 있는 도시입니다. 푸른 바다와 해변 산책로가 있고, 오래된 구시가지가 있고, 폭포가 있고, 근교에는 고대 유적지도 많습니다. 동시에 병원, 마트, 카페, 식당, 대중교통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따뜻한 해변 도시를 원하는 분들에게 안탈리아는 꽤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탈리아를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월 200만 원 이하로 한 달 살아볼 수 있는 도시라는 관점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탈리아에서 월 200만 원 이하 한 달 살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써도 가능한 예산은 아닙니다. 해변 바로 앞 고급 숙소, 매일 외식, 매일 카페, 택시 위주 이동, 성수기 장기 숙박을 선택하면 200만 원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소를 현실적으로 고르고 마트 식사를 섞고 로컬 식당을 이용하고 버스와 트램을 활용하면 200만 원 이하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탈리아의 대표 여행 포인트인 칼레이치 구시가지, 코냐 알트 해변, 뒤덴 폭포, 라라 해변, 근교 유적을 소개하고 50대, 60대 은퇴자 여행객에게 필요한 병원, 마트, 교통, 숙소, 예산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탈리아는 튀르키예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표 관광 도시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도 휴가로 많이 찾고 유럽 여행자들도 장기 휴양지로 많이 찾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와 도시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휴양지는 바다는 아름답지만 생활이 불편합니다. 마트가 멀고 병원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큰 도시는 편리하지만 바다가 멀고 복잡하고 은퇴 후 쉬러 간다는 느낌이 약할 수 있습니다. 안탈리아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해변 산책이 가능하고 시내에는 병원과 마트, 쇼핑몰, 카페, 식당, 버스와 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생활 리듬을 만들기 좋습니다. 한 달 살기는 여행과 다릅니다. 여행은 매일 관광지를 다니지만 한 달 살기는 아침에 장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카페에서 쉬고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오는 생활입니다. 안탈리아는 이런 생활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아침에는 동네 빵집에서 빵과 차를 먹고 낮에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고 오후에는 해변을 걷고 저녁에는 구시가지나 해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린 생활이 안탈리아의 매력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월 200만 원은 튀르키예 리라로 대략 6만 리라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보다는 대략적인 범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6만 리라 안에서 한 달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용은 숙소입니다. 안탈리아 한 달 살기의 성패는 숙소비에서 결정됩니다. 해변 바로 앞 숙소, 좋은 콘도, 신축 아파트, 바다 전망, 성수기 숙박을 모두 원하면 예산은 금방 올라갑니다. 반대로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생활권 숙소를 고르고 장기 할인을 받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숙소비는 25,000에서 35,000 리라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식비는 12,000에서 18,000 리라 정도를 생각합니다. 교통비는 2,000에서 4,000 리라 정도입니다. 통신비는 500에서 1,000 리라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관광, 카페, 생활용품, 세탁비, 예비비로 8,000에서 15,000 리라 정도를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비용은 47,000 리라에서 7만 리라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즉, 숙소비를 잘 잡으면 200만 원 이하가 가능하지만
숙소가 비싸지면 바로 초과합니다. 그래서 안탈리아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다 바로 앞 숙소를 고집하지 않는다. 성수기 한복판은 피한다. 처음부터 한 달 계약하지 말고 며칠 살아보고 결정한다. 매일 외식하지 않고 마트 식사를 섞는다. 택시보다 버스와 트램, 도보를 활용한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예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안탈리아에서 머물기 좋은 지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레이치 구시가지입니다. 칼레이치는 안탈리아의 오래된 중심지입니다. 좁은 골목, 오스만식 건물, 작은 호텔, 카페, 기념품 가게, 오래된 항구가 모여 있습니다. 처음 안탈리아에 가는 분이라면 이곳에서 며칠 머물며 도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칼레이치에서는 하드리아누스 문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 유적입니다. 이 문을 지나 구시가지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지중해 도시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래된 항구가 있습니다. 요트와 유람선이 있고 바다와 절벽, 오래된 건물이 함께 보입니다. 카페에 앉아 항구를 바라보면 안탈리아가 왜 지중해 여행지로 유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레이치는 한 달 내내 머물기에는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골목이 좁고 관광객이 많고 밤에는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방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는 칼레이치를 여행 분위기 느끼는 곳으로 생각하고 실제 장기 숙소는 조금 더 조용한 생활권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코냐알트 해변 주변입니다. 안탈리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만한 지역이 코냐알트입니다. 코냐알트 해변은 길고 넓은 해변과 산 풍경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한쪽에는 지중해가 펼쳐지고 멀리에는 산이 보입니다. 해변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 걷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50대, 60대에게 코냐알트가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일 산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한 달 살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라 매일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걷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쉬는 생활. 이런 리듬을 만들기에 코냐알트는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여름 한낮에는 햇볕이 강합니다. 오전이나 해질 무렵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물,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라라 해변 주변입니다. 라라는 안탈리아 동쪽 해안 지역입니다. 대형 호텔과 리조트가 많고 휴양지 분위기가 강합니다. 넓은 해변과 리조트 시설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 이하 한 달 살기를 목표로 한다면 라라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숙소비가 높을 수 있고 생활형 체류보다는 휴양형 체류에 가까운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라를 한 달 내내 머무는 지역보다는 당일 산책이나 며칠 휴식 코스로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무라트 파샤와 시내 생활권입니다. 해변 바로 앞은 아니지만 마트, 병원, 약국, 카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생활비를 낮추고 싶다면 이런 시내 생활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큰 도로 옆이나 번잡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살기 숙소는 조용함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생활이 편합니다. 이제 안탈리아의 주요 여행 포인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레이치 구시가지입니다. 칼레이치는 안탈리아 여행의 핵심입니다. 오래된 성벽 안쪽에 골목길이 이어지고 작은 호텔과 카페, 식당, 기념품 가게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곳입니다. 골목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가게마다 색감이 다릅니다. 오래된 문, 나무 창문, 돌길, 작은 카페, 항구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만 50대, 60대 여행자는 편한 운동화가 필수입니다. 골목길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도 있고 경사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오전이나 저녁에 걷고 한낮에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냐알트 해변입니다. 코냐알트는 안탈리아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산책 코스입니다. 물놀이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은퇴 후 한 달 살기에서는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큰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은 바다색이 어떤지, 오늘은 바람이 어떤지, 오늘은 어떤 카페에 앉을지. 이런 작은 일상이 한 달 살기의 즐거움입니다. 한국에서 바쁘게 살다가 은퇴 후 처음 해외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 분이라면 코냐알트 해변의 느린 시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뒤덴 폭포입니다. 안탈리아에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안팎의 폭포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뒤덴 폭포입니다. 특히 하부 뒤덴 폭포는 물줄기가 절벽에서 지중해로 떨어지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바다와 폭포가 함께 보이는 장면은 안탈리아 여행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입니다. 뒤덴 폭포는 무리한 등산 코스가 아니어서 50대, 60대도 비교적 접근하기 좋습니다. 물론 계단이나 걷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무릎이 불편한 분은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뒤덴 폭포를 본 뒤에는 라라 해변 쪽으로 이동해 카페에서 쉬는 일정도 좋습니다. 하루를 너무 빡빡하게 채우기보다 한두 곳만 보고 여유 있게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근교 유적 여행입니다. 안탈리아 주변에는 고대 유적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르게, 아스펜도스, 시데, 테르메소스 등이 있습니다. 페르게는 고대 도시 유적으로 돌기둥과 거리, 목욕탕, 경기장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스펜도스는 고대 원형 극장으로 유명합니다. 시대는 바다와 고대 유적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테르메소스는 산 위에 있는 유적지라 풍경은 좋지만 걷는 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는 모든 유적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곳, 많아도 두 곳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오전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안탈리아. 한 달 살기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교 유적을 다녀오는 방식이 좋습니다. 매일 관광하면 지치지만 주 1회 정도는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음식과 장보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탈리아에서 월 200만 원 이하로 살려면 식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음식은 한국인에게 비교적 친숙한 편입니다. 케밥, 피데, 괴즐레메, 수프, 생선구이, 샐러드, 빵, 요거트, 올리브, 치즈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빵, 치즈, 올리브, 달걀, 토마토, 오이, 차를 곁들인 튀르키예식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케밥이나 피데, 수프를 먹고 저녁에는 생선이나 샐러드, 간단한 가정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당에서 먹으면 식비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에서는 마트와 시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생수, 과일, 채소, 빵, 요거트, 달걀, 간단한 식재료는 마트에서 구입하고 하루 한 끼 정도만 외식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숙소에 작은 주방이 있으면 예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50대, 60대에게 추천하는 식사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침은 숙소에서 간단히 먹습니다. 점심은 로컬 식당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거나 숙소에서 해결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분위기 좋은 해변 식당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편하고 예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음식은 맛있지만 짠 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빵과 고기 위주로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과일과 채소, 물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병원과 생활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50대, 60대 해외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입니다. 안탈리아는 관광 도시이면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 클리닉을 찾기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는 평소 복용하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위장약, 관절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에 여유 있게 챙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영문 처방전이나 약 성분명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한국 약 이름이 현지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소를 고를 때도 병원과 약국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변 전망보다 중요한 것이 병원 접근성일 수 있습니다. 마트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한 달 살기는 매일 식당만 다니는 여행이 아닙니다. 생수, 과일, 빵, 요거트, 세제, 휴지, 간단한 약 등을 사야 합니다. 숙소 주변에 마트와 약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은 트램, 버스, 택시 앱을 섞어 이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안탈리아는 주요 지역 이동이 비교적 가능한 도시지만 모든 곳을 걸어서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해변 산책은 좋지만 장거리 이동은 대중교통이나 택시 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한 7일 적응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1일차는 도착과 숙소 적응입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고 근처 마트와 약국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날은 무리해서 관광하지 않습니다. 2일차는 칼레이치 구시가지 산책입니다. 하드리아누스 문, 구시가지 골목, 오래된 항구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한낮에는 카페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3일차는 코냐알트 해변 산책입니다.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해변을 걷습니다. 해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동네 분위기를 익힙니다. 4일차는 마트와 시장 적응일입니다. 숙소 근처에서 장을 봅니다. 생수, 과일, 빵, 요거트, 간단한 식재료를 구입해 생활비 감각을 잡습니다. 5일차는 뒤댄 폭포와 라라 해변입니다. 오전에 뒤댄 폭포를 보고 오후에는 라라 해변이나 근처 카페에서 쉽니다. 6일차는 근교 유적 하루 코스입니다. 체력에 맞춰 페르게나 아스펜도스, 시대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여름에는 오전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일차는 휴식과 예산 점검입니다. 일주일 동안 쓴 돈을 정리합니다. 숙소비, 식비, 교통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은 3주를 훨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안탈리아 한 달 살기의 주의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율 변동이 큽니다. 튀르키예 리라는 변동성이 큰 통화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갑자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환율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가 상승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 정보만 보고 튀르키예는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광지 식당, 숙소, 교통비는 생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셋째, 성수기 숙소비가 높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해변 근처 숙소비가 오릅니다. 월 20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한다면 성수기를 피하거나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햇볕과 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중해 햇볕은 강합니다. 50대, 60대는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오전과 저녁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장기 체류는 비자와 보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광 목적 한 달 체류와 실제 장기 체류는 다릅니다. 출국 전 체류 가능 기간, 여행자 보험, 병원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안탈리아는 어떤 분에게 잘 맞을까요? 첫째, 은퇴 후 따뜻한 해변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 둘째, 매일 바다 산책을 하고 싶은 분. 셋째, 해변만 있는 곳보다 병원과 마트가 있는 도시를 원하는 분. 넷째, 구시가지와 역사 유적을 좋아하는 분. 다섯째, 월 200만 원 이하로 지중해 한 달 살기를 실험해보고 싶은 분. 반대로 이런 분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이 큰 나라가 부담스러운 분. 성수기에도 저렴한 숙소를 기대하는 분. 한낮 더위에 약한 분. 완전히 조용한 시골 마을을 원하는 분. 매일 고급 해변 식당과 좋은 숙소를 원하는 분. 안탈리아는 완벽한 낙원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고 환율 변동도 크며 성수기 숙소비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해변과 도시 인프라가 함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코냐 알트 해변을 따라 걷고 칼레이치 고시가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뒤덴 폭포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고 주말에는 고대 유적지를 다녀오는 한 달. 이런 생활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하로 안탈리아에서 살아보려면 숙소비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해변 바로 앞 고급 숙소를 고집하지 않고 마트 식사와 로컬 식당을 섞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은퇴 후 따뜻한 해변 도시를 꿈꾸는 분이라면 튀르키예 안탈리아를 한번 후보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외 여행지 찾기 GNTV에서는 50대, 6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해외 여행지와 한 달 살기 도시를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은퇴 후 한 달 살기 도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탈리아는 무조건 저렴한 도시라기보다 숙소비를 잘 잡으면 월 200만 원 이하도 도전 가능한 지중해 도시에 가깝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 성수기 숙소비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퇴 후 지중해 해변 도시에서 한 달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